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민지 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주에 음식 배달 시키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달이 폭주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라이더, 그리고 배달업체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핫 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 네, 저도 특히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배달앱 시장은 그야말로 호황이었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이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운영하는 4개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에서 결제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던 3월과 4월에는 각각 1조 82억 원과 9,830억 원을 육박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역시 9,434억 원을 기록해서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낸 걸로 나왔습니다. 네, 정말 1조 원에 육박한 달이 많았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이 되면서 이 외식 대신에 배달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달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집계를 하는 그 현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4개의 배달앱의 결제 금액만 6조 4천억 원에 육박했던 건데요. 지난해 연간 결제 금액이 7조 1천억 원이었으니 곧 있으면 지난해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겁니다. 1인당 평균 결제 횟수는 2.8회였고 회당 평균 결제 금액은 22,254원, 그리고 한 달로 치면 평균 62,766원을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더더욱 배달 수요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우한 형제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8월 마지막 주인 24일부터 30일, 일주일간은 7월 마지막 주의 전체 주문 건수와 비교를 했을 때 26.5%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말은 전주 주말보다 8.8%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업체인 바로고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배달 콜수가 115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6.2%가 늘어나 그야말로 배달러시를 이뤘습니다. 네, 115만 2천 건, 거의 광역시가 다 배달해서 먹은 것 같은데 최근엔 단순히 음식점 배달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편의점이나 다양한 상품들을 당일 배달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제한되면서 매장 반경 2, 3km 이내의 거리를 도보나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요. 커피빈과 할리스 커피의 경우 요기요와 손을 잡고 배달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리바게뜨 역시 자체 배달 서비스인 파바 딜리버리의 바로 픽업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고 여기에 GS25나 CU 같은 편의점에서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배달 산업은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커피 전문점에서 편의점까지. 그런데 이 경우라면 라이더들이 수요가 감당이 되는 수준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최근 이 같은 호황에 바로고의 경우 라이더를 5천 명 정도 모집한다고 공고까지 냈지만 1,000명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수요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이 업체마다 일어나면서 배달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올리는 프로모션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배달이 점점 늘면서 라이더들의 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 이 대기업 못지않는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럼에도 라이더들의 수요는 부족하고 계속해서 수수료는 늘어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배달 수수료는 기본 요금의 거리에 따라 금액이 추가가 되고 야간이나 비가 올 때는 할증이 붙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매상을 올려도 배달 수수료 때문에 적자를 겨우 면한다는 것도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배달을 하지 않고 방문 포장만 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을 정도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배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라이더들이나 관련 업체에게만 수익이 가고 자영업자의 상황은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이 이어지면서 라이더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라이더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평일엔 아예 일이 없는 라이더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일부의 경우만 부풀어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라이더들이 일반적으로 버는 수익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일부 라이더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달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큰 수익을 못 본다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1km 미만의 배달 거리는 건당 3,000원이고 이후에 거리가 늘면 할증이 붙는 식인데 대다수가 기본 거리니 10건을 해야 3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지비나 기름값, 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빠지는 비용도 상당하다는 건데요. 가령 배달 라이더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유상 종합보험료만 1년에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빠른 배달을 원하니 위험하게 배달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이 때문에 오히려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이 생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곳곳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배달 시장만큼은 호황인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 지금의 반짝 호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배달업체, 라이더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부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